안녕하세요. 노동법 읽어주는 노동자 민주노총 부산본부의 추승진 상담실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7월 16일 날 저희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발의된 지가 1년이죠.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상담소에서 상담하신 분들의 상담 경향을 1년간 자료를 좀 분석해서 기자회견을 하셨는데 요즘에 TV나 라디오 같은 데서 인터뷰도 하시는 거 봤습니다. 반응이 좀 달랐다고 하던데 어떤가요? 사실 그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이렇게 해서 시행된 지 1년이 딱 돼서 좀 그 시기에 언론사도 그렇고 노동부 그렇고 다 그 관의 과정, 직장 내 괴롭힘이 어떻게 됐는지 방지가 됐는지 이게 관심이 좀 많았어요. 근데 저희들도 처음에는 그냥 이거를 뭐 직장 내 괴롭힘 당하시는 분들이 얼만큼 이게 보호를 받는지를 조사하려고 저희 상담한 거를 들여다봤는데 의외의 결과가 나왔죠. 그러니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저희한테 상담 오신 분들의 대부분이 그 괴롭힘 문제뿐만이 아니라 뭐 임금이나 뭐 해고, 뭐 인사 문제, 뭐 휴일, 휴가 이런 데에서의 피해가 같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사업장에는 다른 노동법 위반 상황도 더불어 같이 발생한다. 이런 게 확인이 됐다는 거죠. 이거는 좀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예. 그러면 노동법도 좀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업장에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뭔가요? 뭐 사실 그 내가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면 이게 이제 우리 사업장에 다른 노동법도 위반하고 있다. 이런 가능성이 좀 큰 상황이에요. 그러면 일단은 뭐 임금이나 뭐 하여튼 뭐 인사도 뭐 어떤 문제든지 이 피해를 받는 부분에서 꼭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뭐 본인 스스로 하기는 힘들고 사실 이때는 뭐 상담소나 이런 곳들한테 문의를 하셔서 뭐 그런 걸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하시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의 사연 한번 읽어주세요. 네. 첫 직장에서 일한 지 1년 조금 넘는 헬스 트레이너입니다. 얼마 전에 같은 헬스장에서 일하는 다른 트레이너께서 일하다가 다쳤는데 그분이 사장님께 산지 처리해달라고 했더니 사장이 무슨 소리냐면서 너는 노동자가 아니라 프리랜서 강사라고 하면서 네 돈 주고 알아서 하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노동부에 신고하겠다고 하고 사장님은 마음대로 하라고 하면서 싸움이 났습니다. 저도 설마 하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1년 전에 적었던 근로계약서를 꺼내봤는데 헬스 트레이너 강사 계약서라고 적혀 있고 사업소득세를 3.3% 뗀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친 트레이너 분께 한번 물어보니 저도 당한 것 같다라면서 같이 노동부에 신고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요즘 들어서 사실 그 노동자처럼 똑같이 일을 하는데 이거 프리랜서 계약이라든지 아니면 뭐 강사 계약 아니면 용역 도급 계약 이런 형태로 사실 사인을 하시고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예. 이런 분들 대표적으로 뭐 학원 강사, 뭐 헬스 트레이너, 뭐 헤어 디자이너, 웹 디자이너, 그리고 요새는 뭐 일반 사무직이나 뭐 유치원 강사, 그리고 뭐 생산직도 뭐 용역 도급 계약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렇게 회사에 뭐 어떤 업무 지시를 받으면서 일하는 이 노동자, 그러니까 임금 형식으로도 쭉 받고 있는데도 매든 회사의 계약 형식이 이제 사업자처럼 되어 있는 이런 거는 다 불법이에요, 사실. 예, 저희들은 이런 경우를 위장 프리랜서라고 좀 불러요. 뭐 사실 사회초년생 분들이 대부분 좀 많이 당해요. 예. 이게 왜냐면 겉으로 보기에는 근로계약서랑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용 안에 근로조건이라고 뭐 임금이 얼마고 뭐 일하는 시간이 어떻고 일하는 뭐 내용이 어떻고 뭐 이런 것들 다 들어있고 세금 때는 요것만 3.3% 한다. 뭐 이렇게 없는데 사실 그 부분에서 사회초년생들이 이걸 꼼꼼하게 보게끔 뭐 사실 놔두지도 않고 근로계약서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업자 그냥 써라! 사인해라! 이런 끝이에요. 노동자가 아닌 건가요? 이분들은? 그렇진 않고요. 소위 말해서 그 계약상으로만 본다면 노동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실 뭐 산재 처리 문제라든지 뭐 해고를 당한다든지 그러고 뭐 계약 만료 뭐 이런 상황이 돼도 실업급여를 못 받는 상황 뭐 이런 문제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국민연금도 뭐 적립이 안 되고 그러고 건강보험도 뭐 사실 그 직장보험이 아니고 지역보험 형태로 가입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잠깐만요.
건강보험이 직장보험이 아니고 지역보험으로 해서 증서가 내한테 날라오고 네네네. 돈을 내고 있는데 자신이 회사 소속 노동자가 아니라는 걸 왜 모를까요? 그게 사실 그 젊은 분들이 이런 걸 잘 모르세요. 요새는 부모님들이 대부분 다 이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의 직장 보험이나 부모님들이 이제 보험 내는 거기에 피보험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체계가 바뀌지만 않으면 별도로 이 분들한테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은 노동자처럼 하고 있는데, 예. 근데 계약서만 불법적인 그런 뭐 계약, 그러니까 3.3%대는 사업소득자 소득세처럼 떼는 그런 계약을 하고 있다는 건데, 이 근로기준법이나 뭐 어떤 이제 사법 판례에서는 단순히 그런 계약 형식, 뭐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소위 말해서 근로자에 대한 규명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금 목적으로 이게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어떤 종속 관계가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를 좀 따져본다는 거죠. 예, 그래서 화면을 쭉 보시면 근로기준법에서 명시를 하고 있는 노동자에 대한 정의가 딱 보이실 거예요. 근로기준법 2조에 요 내용이 있는데,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의 근로를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밑에 있는 바로 판례에서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되기 위해서는 노동자가 사용자와의 종속관계에서의 노동을 제공해야 한다라고 본다. 그래서 판단지표를 가지고 그 종속관계가 확인이 되면 노동자를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표를 보면서 다시 설명을 해드리면, 사실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판단지표는 형식적인 지표와 실질적인 지표로 나누어지는데요. 형식적인 지표가 소위 말해서 우리가 아는 뭐 4대 보험 가입 유무, 그리고 뭐 임금을 어떻게 받고 있는지, 그리고 세금 자체를 사업소득세가 아니고 근로소득세를 내고 있다. 뭐 이런 형식적인 지표만 충족이 되어도 노동자로 다 봅니다. 예. 그런데 만약에 이런 부분에서의 노동자와 인지 아닌지의 문제를 다투려고 하면 실질적인 지표로 확인한다는 거예요.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저희가 이제 다른 색깔로 줄쳐놓은 요 5가지가 노동자인지 아닌지를 핵심적으로 보는 근거라고 보시면 되고, 사실 업무 내용이 사용자에 정해지는지, 이거 말은 조금 추상적이에요. 근데 정확하게 업무를 하는, 내가 하는 업무 내용에 대해서 사용자가 개입해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뭐 변경하는 부분에서의 사용자가 명령을 내리는지, 이런 부분인 거예요. 그리고 업무 내용 하는 거를 내가 사용자에게 보고하는지,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근무 시간, 뭐 근무 장소 이런 것도 단순히 뭐 출퇴근 시간이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정해졌다, 이런 소극적인 지표에서부터 뭐 출퇴근 시간에 대해서 만약에 지각을 했거나, 아니면 빨리 나가야 될 때는 뭐 조퇴를 쓴다든지, 아니면 뭐 늦어가지고 벌금을 매기든지, 이렇게 본다면 이거는 사용자의 종속관계에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프리랜서 계약이나 용역도급 계약을 체결해도 노동자성만 확인받으면 노동자가 받을 수 있는 권리나 4대 보험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문제는 그 우리나라가 노동권에 대해서 후진국이라는 게 문제가 있어요. 사실 왜 종속관계에 속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뭔가 사용자가 가해자예요. 서명을 강요하거나, 뭐 소위 말해서 고용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명 안 할 수가 없어요. 노동자는 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다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기억하실 거는 5가지 단어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지시, 그리고 명령, 그리고 보고, 그리고 취업규칙, 그리고 벌칙. 요 5가지 단어를 기억하시고, 이와 관련된 카톡이나 뭐 문자나 뭐 그러고 뭐 녹음 파일이나, 아니면 회사 사장이나 아니면 중간 관리자들과 내가 주고받았던 문서, 뭐 이런 거를 다 모으시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요거를 저희가 좀 정리해 봤는데, 요런 증거를 모으신다고 보시면 돼요. 첫째, 사용자는 중간 관리자가 업무를 지시하거나 명령한 증거. 그리고 두 번째로 업무 수행을 하거나 뭐 점검 뭐 이런 거를 할 때에 이런 사용자들에게 보고한 증거. 그리고 세 번째가 뭐 일을 뭐 잘못했거나, 아니면 출퇴근 시간 못 지켰을 때 이런 부분에서 벌칙이 주는 증거. 뭐 그리고 마지막에 네 번째가 이제 취업 규칙이나 회사의 사규 뭐 이런 거 지침이나 이런 걸 통해서 직접적으로 뭐 내가 적용을 받고 있다,
라는 게 이제 확보되는 증거.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증거들을 하나하나 모아서 하면 충분히 증명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증거를 잘 모아야겠네요. 네. 이제 조금 제가 뭔가 알 것 같긴 한데요. 네네. 이러면 이제 노동자성을 잘 인정받을 수 있긴 한 건가요? 네, 뭐 사실 이런 증거만 있으면 노동자성을 인정받는 거는 뭐 쉽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요거를 입증하는 것 자체가 노동자가 일일이 다 해야 돼요. 뭐 퇴직금, 임금체불은 노동부, 그리고 사대보험 실업급여와 관련해서는 근로복지공단, 뭐 산재도 뭐 근로복지공단 뭐 이런 식인데요. 그리고 뭐 해고나 이런 걸 당했다고 하면 노동위원회 또 요런 게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좀 막 깝깝하실 거예요. 일일이 이걸 어쩌다 해? 이런 생각 드는데 약간 좀 안심이 되는 거는 이런 행정기관 중에서 한 군데만 일단은 결정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면 그 사회에 대한 결과물을 이제 다른 행정기관에 같이 제출을 하면 그걸 인정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행정기관들끼리는 자기들이 여기서 승인해 줬으니까 뭐 믿고 하면 되겠지, 이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인정받으면 계속 그게 인정받아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쨌든 피해를 보는 거는 다 노동자들인데 네. 어쨌든 그런 입증 책임도 전부 노동자가 져야 된다는 게 참 깝깝하긴 한데요. 가해자에 대한 조사를 받고 피해자를 먼저 좀 보호해 줄 수 있는 건 없는지. 뭐 사실 그래서 저희 민주노총에서도 이 정부에 이런 걸 막 계속 법 개정에 대한 걸 요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피해자 중심적인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고, 노동법은 특히나 피해자 중심적으로 보는데 노동자성에 대해서만 유독 이게 적용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루빨리 좀 법을 개정하고, 사실 개정할 시기는 충분히 지났어요. 왜냐하면 사법부에서도 대부분 다 인정해요, 노동자로. 그래서 퇴직금 문제부터 해서 뭐 해고에 대한 다툼 이런 것도 다 인정을 하는데, 우리 행정기관의 노동부나 이런 데가 사실 법 개정을 빌미로 해가지고 각각 개별로 다 확인을 한다는 거죠. 근데 오히려 법 개정이 돼가지고 노동자가 아니다라는 부분만 사용자가 증명을 하게끔, 자기들이, 그러니까 사용하는 사용자가, 그러니까 기본 노동자라고 다 인정을 하고, 네. 그런 직종들을. 근데 노동자가 아닌 계약 관계에 대해서만 사용자가 입증하게끔 하는 방식으로 가야 노동자에 대한 피해가 뭐 확대되지도 않고, 그리고 사용자가 이걸 악용해서 하는 지금과 같은 불법 사례들이 안 발생할 거라고 보는 거죠.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든지 궁금한 점이 생기시면요, 저희 방송 보시고 나중에 방송 이후에 유튜브에도 올라가니까 거기에 댓글 남겨주시거나 저희 방송에 나오는 전화번호, 이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언제든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노동자 스스로 노동자의 권리를 찾아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오늘 방송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